자, 광고 나가는 사이에 또 한 명이 왔습니다. 야, 이거 뭐 드디어 오셨군요. 드디어. 누가 왔죠? 누굴까 글쎄. 청취자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분입니다. 네. 누굴까요? 지금 인사드려도 되는 거예요? 목소리만으로 이제 예, 누구십니까? 이 뜻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네. 아닙니다. 달구는 거 아니고요. 네. 저 일산병원의 배상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혹시 저번에 배상준 선생 왔을 때 방송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드리자면 다들 보셨죠?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1등석을 그렇죠. 타고 미국 갔다 오는 거를 재미나게 글을 써가지고 갑자기 마일리지로 타고. 네, 마일리지로. 마일리지로 타고. 그래서 예. 갑자기 유명해진 예. 외과의사 일산병원에 있는 배상준 선생입니다. 다녀오신 이후에 막 후기도 올려주시고 막 그래요. 네. 그러게요. 네. 너무 뭐 맛깔스럽게 작년 말에 너무 예. 재밌는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이사에 출연해서 외과의사인데 맥주 얘기 한참 하고 음주 방송하고 갔었던 분인데 그 음주 방송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네, 청취자분들 그날 너무 추웠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저 배상준 선생을 자주 모셔라. 뭐. 그날 제가 참석을 못 해가지고. 저도요. 제가 얼마나 진짜. 그리고 또 음주하면 YG랑 써니까. 근데 가끔 가져와도 되는 건가요? 아니 오늘 왜 안 가져오셨어요? 오늘 4시에 2, 3일 휴가인데도 왔어. 뭐래? 저는 배상준 선생님 오신다고 해서 왔어요. 아니, 저는 오늘 휴가예요. 어제 좀 음주가 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러면 땡겨요. 가져오시면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막 하고 왔었는데. 그래서 심지어 배상준 선생이 왔을 때 그 음주 방송 그거가 팟캐스트의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방송이라서 맞아요. 앞으로도 그냥 니네는 쭉 술 먹으면서 해라. 뭐 이런 댓글도 달리고. 이런 게 팟캐스트지. 맞아요. 저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려 지금 11명이나 크루가 있습니다만은 뭐 자주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크루의 12번째 크루로 그냥 같이 합시다. 보정으로 얘기를 했더니 또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12라는 숫자가 되게 특별한 의미 것 같은데요. 네. 12사도. 뭐. 네, 맞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제가 마지막 그 얘기 이런 얘기 해도 돼요? 그 예수와 12명의 제자가 식당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13명인데 26명짜리 좌석을 달라고. 그래서 지금 뻥 터지라고 지금 그거 한 거죠. 그래서 아니 왜 13분인데 왜 26명 좌석이 필요하냐고. 저희는 다 한쪽에 앉았거든요. 말했다고 하는데 별로군요. 얼굴이 흑빛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저 배상준 선생이 크루로 이제 참여를 하니까 우리가 닉네임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해야지. 그렇죠. 정해야지. 근데 원래 쓰시던 게 있으시잖아요. 원래 쓰던 게 있어. 네, 닉네임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호 같은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앞에 거룩한 개념이 앞에 제가 예를 들어서 고자 배상준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확 땡기는데? 그걸로 할까 그냥? 그래서 하나 정해주시면 제가 기꺼이 필명으로 낙점을 하는 낭만 SJ 닥터인가? 낭만 닥터 원래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쓰면 되잖아요. 네. 낭만 닥터 괜찮을 것 낭만 같아요. 좀 길어서 낭닭. 낭닭. 감사합니다. 네. 원래 낭닭이라는 말도 쓰나요? 원래 그 제 동생이 지어준 거거든요. 낭만 닥터. 낭만 닥터라는 말을. 제가 처음에는 그 닥터 배상준의 알기 쉬운 외과 이야기 그랬는데 제 동생이 이제 수학 강사인데 이제 인터넷 쪽을 많이 하니까 이건 키워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둘이 고민하다가 낭만 닥터 딱 그렇게. 근데 촉이 굉장히 정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낭만 닥터. 줄여서 낭닭. 네. 낭닭. 자, 이제부터 낭닭 크루와 함께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동생 홍보도 좀 하고 갑시다. 동생도 나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 진짜요? 이 수학 강사 이 중에서 또 이렇게 잘 나가는. 제 동생 이름이 배상면이고요. 배상면을 치면 그 국순당 창업자 할아버님과 저도 반이 지금 나오고 그게 제일 먼저. 나머지는 제 동생 이름이 검색이 됩니다. 제 동생 요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들 많이. 어디서 학원 합니까? 그 압구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압구정에서. 네. 우리는 막 학원 이름 말해도 되는데 우리 팟캐스트. 철벽 수학이라고 되어 그렇죠. 있네요. 네.
철벽 수학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네. 가족상에 이거밖에 없어요. 형 배상준. 이야. 지금 그 검색을 했는데 이것도 제 동생 일부러 네. 이렇게 넣어줬어요. 이게 서로. 밀고 근데 밀어주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파란색 표시가 돼야 누르면 가잖아요. 링크가 네. 걸려 있어요. 네. 링크는 없네요. 제가 아직 뭐 링크 될 정도 수준은 아니니까요. 그 블로그 링크 그 걸면 블로그 되잖아요. 하면 그 하찮은 후기로 딱 해서 그치. 마일리지 마일리지. 딱 되게 그러면은 팍 터질 텐데. 자, 어쨌든 우리 낭닭과 함께 오늘 코너는 뭐죠? YG가 준비했나요? 오늘은 YG의 코너죠. 네, 오랜만에 네. 너는 의사다 가지고 왔는데. 오늘 간만에 의사가 여럿이네요. 네, 그러네요. 네. 아니 그리고 또 근데 오늘 낭닭이 또, 추가됐으니까. 네, 또 JYP가 또 방언이 터져가지고 어. 의사 같아. 약간. 깜짝 놀랐어요. 무슨 바이러스야 도대체? 근데 사람은 다 죽어가. 네. 불안해 죽겠어. 얼굴은 흑빛인데 네. 이게 사람이 이게 음. 갑자기 변하니까 그러니까. 겁나네 상황이. 그래서 이제 오늘 뭘 여쭤볼까를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올해 이게 또 신년 취재 계획을 세우면서 쭉 좀 살피려고 하는 게 이제 바이오 산업. 바이오 산업. 네, 그렇죠. 이모저모를 살피려고 하는데 이제 뭐 작년 연말에 한미 약품부터 그렇죠. 시작해가지고 네. 삼성도 뭐 뛰어들었고. 삼성도 이제 뭐 한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또 바이오 산업 신약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초부터 언론사들에서 기획 기사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네. 또 막 긴장해야 되나요? 네, 막 또 관심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런데 네. 근데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의학 뉴스가 어떤 병의 발병 기작이 발견이 되었다. 맞아요. 그래서 무슨 학술지에 실렸다. 네. 이런 기사들은 많이 나오는데 네. 정작 그 병에 대한 약은 치료제는 개발되었다는 소식은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뭐 무슨 시험이다 무슨 시험이다. 아니,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병원에 가서 그 약을 달라 그러면 약이 없어요. 약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래서 도대체 발병 기작이 발견되었다라는 뉴스는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왜 그 치료약의 개발이 이렇게 더디는지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사 맨 처음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떤 병을 치료할 길이 열렸다. 기자들 잘못인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기자 입장에서 보면 약간 반성을 해야 되는 게 네. 그런 기사들의 상당 부분이 좀 과장된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약간 그런 걸 부추기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연구비가 계속 들어와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어떤 병의 모든 메커니즘이 다 100% 맞아요. 확인이 된 건 아니고 그냥 단초 같은 게 실마리를 잡은 건데. 실마리를 잡은 건데 진짜 말 그대로 근데 이제 뭔가 되게 확실하게 뭔가가 다 드러난 것처럼 맞아요. 기자들한테 설명을 하면은 또 기자들은 또 이렇게 확인 안 해보고 그대로 쓰는 경우가 또 많고 그렇죠. 그런 게 또 나가면은 이제 정말 또 독자들은 또 기대감에 부풀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희귀병이나 그런 병으로 이제 그렇죠. 고통을 난치병으로 받는 고통받는 환자들이나 가족들 같은 경우는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동물 실험에서 나타난 거고 그렇더라고요. 맞아. 근데 이제 지금 YG가 두루뭉술하게 얘기했는데 두루뭉술. 네, 두 가지일 거예요. 이제 발병 기전이 밝혀졌다라는 뉴스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치료 방법, 치료 약제 같은 게 개발되었다라는 뉴스가 네네. 있을 수 있어요. 그 두 개는 일단 전혀 다릅니다. 발병 기전이 알려졌다는 건 그야말로 이 병이 왜 생기는지를 알게 됐다라는 뜻이죠. 옛날에는 왜 생기는지는 모르고 그냥 이런 병이 있네라는 것만 알았는데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왜 생기는지를 아직도. 이제 알게 됐다라는 뜻이니까 물론 그 치료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만들어진 건 맞지만 치료법은 아직 모르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제가 이제 기사를 쓰면서 이제 몇 번 이제 당해보기도 하고 네. 저도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사항이라서 약간 덧붙이면은 네. 저는 이제 현장에서 연구하는 과학자나 의사는 아니지만은 이제 어떤 병에 관여하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아요. 네, 유전적 요인도 있고 네. 환경적 요인도 있고 또 유전적 요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유전자들이 관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유전자가 특정 병과 상관관계 혹은
좀 더 나아가서는 인과관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도의 뭔가가 발견이 되었지만은 네네. 사실은 그 유전자 말고도 다른 작용하는 유전자들도 굉장히 많이 많아요.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환경이라든가 이런 까지 겹치면은 사실은 그 병의 발병 기작이 완벽하게 다 확인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병의 네.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예를 근데 들어서 몸속에 어쩌고 저쩌고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바람에 이 병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네. 건 좋은 연구 논문인데 네네. 그럼 그 세포가 돌연변이는 왜 일어났느냐 그것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네. 질문이 생기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기사를 읽으실 때 좀 주의 깊게 읽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기자들이 좀 주의 깊게 기사를 먼저 써야 되긴 하지만은. 근데 또 그래야 되겠네요. 제 기자가 아닌 입장에서 좀 쉴드를 쳐드리자면 또 그렇게 너무 팩트만을 전달하면 안 읽죠. 네. 클릭이 안 나오는 기사가 또 되기 쉽죠. 그래서 저는 제가 쓰는 방법을 일단 제목으로 낚시를 하고 기사는 좀 어렵게 쓰는. 셀프 디스. 이렇게 또 자 본인 낚시에 무덤을 능숙한 파나요? 우리 YG. 네. 제발 좀 그러지 좀 마. 정말 환장하겠어 아주 제목에 낚여갖고 낚이지 마 그럼. 그 외과에서도 예전에 탄산음료와 유방암에 네. 대해서 네. 기사가 네. 났더라고요. 그 탄산음료를 많이 먹으면 네. 유방암에 잘 걸린다. 네. 그 저도 이제 원본을 찾아봤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몇천 명을 조금 통계를 해보니까 한 몇 달 정도의 생존율의 차이가 조금 있더라. 네. 그 정도 제가 정확하게 네. 기억 못하지만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신문에 날려면 탄산음료를 많이 먹으면 유방암에 걸린다더라. 그렇죠. 이렇게 나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게 그러니까 조금 아주 작은 차이 그리고 그 작은 차이조차 확실하지는 않은데 네. 뭔가 하여튼 연구를 해본 결과 뭔가 의미 있는 통계적 차이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논문으로 발표를 하는데 발표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연구한 거니까 발표를 했는데 그거를 기자들이 너무 확대해가지고 또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연구자들이 솔직히 논문 쓸 때는 굉장히 건조하게 이렇게 사실만 딱 써놓고 기자들한테는 좀 뻥 튀겨가지고 과장해서 말하는 연구자들도 좀 왜냐하면 있고. 이제 자기가 돈을 들여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정부 연구비를 받는다던가 기업의 연구비를 받는다던가 뭐 이런 게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거 뭐 약간 그것도 뭐 이해할 만한 대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 네. 세계에서 정말 많은 연구 논문이 쏟아지는데 네. 다 읽을 수 없을 만큼 쏟아지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기자들이 눈독을 들이는 그 논문들은 대부분 일반인들이 봤을 때에도 흥미가 낚시하기 맞아요. 좋은 제목들. 네. 콜라가 유방암을 일으킨다거나 술 많이 먹어야 네, 장수한다. 장수한다거나. 그 몇 개월 차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거기 연구에 의하면 네. 그것도. 그리고 뭐 커피가 뭐 건강에 뭐 장수에 좋다. 내지는 노영도 얼마 전에 그런 비슷한 얘기 하지 않았어요? 뭐 잠을 규칙적으로 자야 성적이 오른다. 뭐 네, 그렇게 일상생활에 관련돼 있어서 일반인들이 쉽게 흥미를 가질 수 그렇죠. 있을 만한 주제들은 놓치지 않고 기사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질병의 원인이 밝혀졌다는 기사를 보고 곧 치료법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그거는 좀 넌센스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거는 너무 먼 이야기고 너무 왜 치료 그 다음에 치료법이 새로운 어떤 신약 후보 물질 하여튼 뭔가 이런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거나 뭐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거나 요런 정도로 나오면 그러면 이제 앞에 거보다는 훨씬 가능성이 있지만 그때부터도 또 수많은 또 한참 맞아요. 남은 한참. 절차와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일단은 어쨌든 간에 약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거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검증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검증 절차라는 게 뭐 동물 실험일 수도 있고 흔히 뭐 임상 시험이라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절차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치료제가 체계적으로 다 정해져 있고 네,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요. 그런 치료제가 개발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는 건가요? 보통 많이. 정말 보통 많이. 한 10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10년이면은 짧은 네. 축에 속하죠. 아주 짧은 거는 아. 뭐 한 자리 숫자도 있지만 네. 되게 뭐 10년, 15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그 코의 무로
코 안에 생기는 물혹. 네. 이게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그거 아직도 원인을 몰라요. 의사들이 네. 코 안에 생기는 물혹이 왜 생기는지 그래요? 모르거든요. 그냥 생기니까 제거하는 거예요. 왜 생기는지 모르는데 몰라요. 나 아니, 환자분들한테 맨날 얘기하는데 지금 저 써니의 저 불신의 가능성. 의사가 너희들은 정작 모른단 말이냐. 의사가 솔직할 때 환자들의 저런 표정이 정말 부담스러워요. 아이고 못 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유전자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작한 지가 2년 반 정도 돼가는데 이제 그 수없이 많은 유전자 중에서 처음에 한 1년 반 동안 출현한 게 한 350개 정도 됐거든요. 의심되는 유전자. 물혹을 이렇게 발생시키는 걸로 하고 연관이 있을 것 의심되는. 같은. 예. 그 중에서 지금 추려가지고 가능성이 좀 높은 의미가 좀 있을 것 있을 것 같은 거 13개를 추렸어요. 많이 줄으셨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 13개 유전자를 그대로 그냥 발표하면 되냐? 그게 그렇지 않고요. 이 유전자 각각이 정말로 유전자가 결국은 참 어려울 수도 있는데 유전자는 결국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그 회로도거든요. 어렵대요. 아니 어렵네요. 약 얘기로만 좁혀봐도 정말 오래 걸리잖아요. 네. 우선 물질부터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성분이 효과가 있는지. 그거 찾는 거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 아니에요? 나 지금 그렇죠. 2년 반이나 됐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그 제약회사들이 뭐 무슨 약을 개발해보자라고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수많은 물질들을 다 일단 모읍니다. 그래서 뭐 과거의 약들, 뭐 과거에 우리가 이제 화학식 뭐 이런 거 복잡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혹시 혈당을 떨어뜨리는 당뇨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뭐 물질, 더 좋은 물질이 없을까 이러고는 막 수많은 것들을 후보 목록을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목록이 보통 적으면 1000, 많으면 몇만 단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몇만 개를 쭉 모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여러 가지로. 이거는 혹시, 저거는 혹시, 이거 해보니까 이거 안 되네, 버리고. 이거는, 이거 별론데, 버리고. 근데 너무 한 번 할 때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 중에서 제일 정말 얘 같은 것만 추려가지고 등수를 먹인 다음에 앞에서부터 한 놈씩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계속 하는데 이걸 무식한 방법이다. 무식한 방법.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10,000개 중에서 무식하다고? 무식한 방법이라고. 무식한 방법으로 10,000개의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보고 뭐 합치기도 하고 뭐 덧붙이기도 하고 50,000가지를 다 해보다가 가령 이제 후보 물질이 뭔가 이렇게 요놈 좀 가능성 있다라고 이제 추려졌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동물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동물한테 먼저 동물 실험을 해보면 동물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경우하고 동물한테 해봤더니 이게 이론적으로는 혹은 시험관에서는 효과가 있었는데 동물한테 해보니까 효과가 없는 경우하고 나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효과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훨씬 적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 같은 게 부작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그러면 다시 또 버리는 거예요. 몇만 개 중에서 한 10개를 추려가지고 해봤는데 동물 실험을 과정을 거치면서 뭐 한 2개만 남고 8개는 또 버려지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그 통과한 2개를 가지고 임상시험을 해야 되는데 임상시험은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약회사가 혹은 뭐 연구자가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는 몇백 명한테 이 약을 먹여본다. 불안하죠? 써니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래서 나라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제가 이런 후보 물질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 정도 성과가 나왔고 동물한테 해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는 걸 다 제출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런 약을 뒷받침하는 이런 선행 연구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서류를 쫙 내가지고 자 이런 걸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사람한테 좀 테스트를 해봐도 될까요? 라고 이제 쉽게 말하면 나라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럼 나라에서 그걸 쭉 다 리뷰한 다음에 그래 뭐 이런 약이 개발되면 인류에게 좋은 거니까 한번 해봐 라고 이제 허가를 해줘요. 그러면 임상시험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1단계 임상시험을 사람한테 이제 해봅니다. 처음에는 이거 되게 오래 걸리는데 이거 의과대학 때 몇 시간 들었다 이 수업. 진짜요? 좀 간단하게 그냥 얘기를 하면 보통 3번 정도 임상시험을 하죠. 그래서 제가 아주 짧게 설명드릴게요. 1단계는
건강한 사람 소수만 모아가지고 그냥 먹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탈이 나나 안 나나. 탈이 나나 안 나나 이것만 보는 거예요. 죽나 안 죽나는 죽나 안 죽나는 아니고 좀 탈이 있나 안 나나 요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임상 시험에 이제 저기 이제 요즘에 이제 그런 그 헬조선의 이 청년들이 네, 맞아요, 자원을 맞아요. 하고 막 그렇죠.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마루타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마루타 아니냐 뭐 안쓰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규제가 좀 심한 선진국 나라들에서는 그래서 이런 임상 시험을 뭐 인도라던가 뭐 이런 좀 저개발국 이거 규제가 좀 이렇게 없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에 가서 또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맞아요. 스캔들이 비윤리적인 거 아니에요? 비윤리적인 거죠.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소수의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한테 조금만 먹여보고 별 문제가 없다라면 1단계는 통과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2단계가 되면은 환자 이번에는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환자들을 뭐 적당한 숫자 뭐 예를 들면 100명, 200명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모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약을 먹여보는데 이 물질이 약이라는 가능성은 있는데 이걸 얼만큼 줘야 되는지를 또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100mg을 줘야 될지 200mg을 줘야 될지 300mg을 줘야 될지 이런 걸 또 모른단 말이죠. 다양한 용량을 먹여보는 용량을 조금 조절해가면서 또 먹여보면서 이런저런 걸 테스트를 합니다. 이제 그게 두 번째. 이런 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네. 네. 그거를 또 해봐요. 그래서 그것도 통과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훨씬 많은 사람, 가령 뭐 1000명, 2000명, 3000명을 데리고 아까 2단계에서 정해진 용량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먹여보는데 이때는 쉽게 말하면 반반 나눠가지고 가짜 약, 기존의 약 절반 먹이고 새로 만들고 있는 약 절반 먹여가지고 효과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 뭐 독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바이오 산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뭐 주식 사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보통 그 기업들이 3상 시험을 하고 있다라고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임상 시험의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저 신약은 정말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가능성이 맞아요. 분명히 있는 네. 거긴 한데 3상에서 엎어지는 경우가 또 그렇게 많아요. 맞아요. 예. 근데 3상이 왜냐면은 3상이 실제로 그걸 범용 치료약으로 쓸 수 있는 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계인데 3상에서 효과가 생각보다 없거나 기대했던 효과가 안 나타나서 엎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약보다 있거든요. 나을 게 없다. 나을 게 없다. 그러니까 숫자로 설명드리기는 좀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는데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10,000개의 후보 물질을 가지고 열심히 찾아가지고 동물 실험은 한 100개만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또 한 80개는 없어지고 일상 임상 시험에서 한 20개만 하고요. 그 다음에 2상 임상 시험에는 한 10개만 하고 3상 임상 시험은 한 5개만 하고 그 5개 임상 시험 3상까지 한 것 중에서 1개만 겨우 시장에 나오거나 네. 아니면 1개도 안 나오거나 한 개도 안 나오는 경우도 많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겠네요. 총각적으로 기간도 들어가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약간 국제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 처음 오리지널 약을 개발한 제약회사에게 이제 독점적인 그 특허 기간을 이제 부여하는 것도 그냥 뭐 이렇게 고생 해가지고 네. 뭐 신약을 개발했으니까 일정 기간 동안은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되게 판매 권한을 그냥 주겠다 독점적으로 99개 망치고 하나 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독점권을 인정 안 해주면 이렇게 아무도 개발할 사람이 개발하려고 안 하니까. 그렇겠네요. 그냥 하나 대박 나가지고 나머지 다 메꿔야 되는 산업인 제약 산업이니까. 그리고 이제 3상 임상 시험까지 끝나면 그걸 이제 허가, 이걸 팔아도 되겠습니까라는 허가를 또 받아야 되는 거고 그 3상 임상 시험 결과가 정말 놀랍도록 훌륭하게 나오면 당연히 허가가 되는데 뭐 그냥 옛날 약이랑 비슷한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네. 3상 임상 시험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다음에도.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저기 리뷰 플러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허가가 나더라도 네. 그냥 이렇게 보험 적용 같은 걸 또 안 해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쓰기가 좀 팔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환자들한테 가닿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너무 비싸거나 뭐 효과가 별로 없다거나 그렇게 뭐 해서 이제 시장에 팔리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4단계 임상 시험도 또 있습니다. 팔면서 하는 거예요. 약은 환자들한테 처방해서 팔리지만 그 사이에 계속 또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부작용은 없는지 미처 몰랐던 예를 들어서 임상 시험은 아무리 길게 해봐야 1, 2년 하는 거니까
근데 고혈압약 같은 거는 뭐 30년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령 한 10년 먹으면은 큰 부작용이 생긴다. 이런 약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 약을 오래 먹으면 뭔 일 안 생기는지를 계속 또 추적하는 이런 것까지를 임상시험에 포함시키고 그거를 이제 4상 혹은 뭐 4단계 임상시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재수 좋은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이 4상 단계에서 엉뚱한 약을 또 개발하기도 해요. 엉뚱한 약이요? 예를 들어서 그 음흉한 미소는 뭐야? 아니 이제 고인 라디오야 되는데 몇 가지 약들이 뭐 그랬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발기부전 치료제라던가 맞습니다. 아니면 탈모 치료제라던가 이런 네네. 것들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4상 단계에서 아니 4상은 아니고 3상이었나요? 3상이나 2상에서 보통 딴 길로 새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애초에 그 약이 기대하지 않았던 이상한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막 저기 탈모였던 사람이 갑자기 머리카락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이게 뭐 발기가 잘 안 됐던 남자가 갑자기 발기가 잘 된다거나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아까 그렇게 음흉한 미소를 지었구나. 저랑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네,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오히려 원래 개발했던 약보다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제 블록버스터 약을 딱 개발하는 그런 아주 운 좋은 경우도 있긴 있죠. 그러니까 기전이 밝혀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이 많은 어쩌면 우연과 노력과 이런 게 또 시간이 들어가서 약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네, 진짜. 그리고 이제 임상시험 뭐 말이 나왔으니까 임상시험과 관련한 얘기를 뭐 조금만 더 하자면 일단 임상실험이라는 용어는 틀린 겁니다. 임상시험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용어인데요. 그거는 시험은 영어로는 이제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이제 시도해 본다라는 뜻에서 시험이라고 하고요. 실험은 익스페리먼트라고 해서 왠지 화학 실험실에서 뭔가 이것저것 조금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상 실험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임상 시험이라고 하는 게 현미경이나 삼각 비커 이런 거. 네, 그런 거 떠오르네요. 실험실에서 하는 거가 실험이고 우리가 이 사람 사는 사회에서 하는 거는 시험이라고 표현하는 게 일단 맞고요. 근데 여기 이제 의사 선생님도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그 신약이 자기 분야에서 신약이 개발되었다고 했을 때 의사 선생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좀 보수적이신 분들도 있고 약간 좀 굉장히 전향적으로 한번 써보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좀 나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새로운 약 나오면 한 번은 꼭 써봐요. 저한테. 본인한테. 네. 아니 저는 좀 약을 처방하기 전에 내가 한번 먼저 마지막 임상 시험을 한번 더 하자라는 주의라서. 네, 그래서 이비인후과니까 뭐 그렇게 크게 독한 약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 약 먹었는데 뭐 발기가 된다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걸 바라고 계속 먹어보는 거야. 될 때까지. 하나 얻어 걸릴 때까지. 아직 못 찾았네. 여기서 또 써니가 또 끼니까는 또 이상해지잖아. 왜? 안 이상하네. 얘기만 좀 그래? 너 이상해. 혼자 저 잠깐 나갔다 왔었는데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어요? 이게 맥락을 죄송합니다. 아니야, 뭐 하여튼 우린 다 멀쩡하고 YG는 음란마귀가 씌인 걸로. 방송으로 확인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리고 아까 그 임상시험을 이 제3세계에 가서 하는 게 비윤리적이지 않냐,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뭐 한국에서 임상시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많이 하죠. 그리고 나라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나라가 1등은 아닌데 우리는 워낙 또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나라다 보니까 도시 기준으로 하면 서울이 전 세계에서 임상시험이 가장 많이 행해지는 도시거든요. 그만큼 많이 하고 이거를 이제 일종의 새로운 뭐 신성장 동력, 거창하게 말하면 새로운 우리나라의 먹거리의 일환 이런 식으로 보는데 한국이 왜 임상시험을 그렇게 외국 회사들도 와서 많이 하느냐 하면 둘 다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상시험을 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라는 게 이제 의료 연구자들, 의사들의 수준, 그 다음에 그런 환자를 모으고 기준대로 딱 진행하고, 그 다음에 환자들한테 딱 정확한 용량을 먹이고 또 검사하고 하는 그 수많은 복잡한 절차들을 다 해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나라에서만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전 세계에서 그런 시스템이 제일 잘 갖춰진 나라 중에 하나인 거죠, 이미. 근데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런 거를 하려면. 그렇죠. 근데 똑같은 시험을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에서 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하면은 뭐 반의 반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네. 일단 우리나라는
진료비가 좀 싸고 네,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네. 인건비도 좀 싸고 인건비도 네. 특히 의사 인건비가 청취자분들은 높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다른 선진국 의사들에 비해서는 싸고 우리 의사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싼 거죠. 여러 가지로 다 좀 싼 거예요. 그래서 좀 싸고 상대적으로 싸고 물론 이제 아프리카나 뭐 인도에 가서 하면 더 쌉니다만 거기는 그 인프라가 좀 못 믿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도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시험을 하면은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언제까지 와서 적정한 약을 투여하면은 또 그 환자 임상시험 대상에 대한 지침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무엇은 하지 말고 맞아요.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런 걸 잘 안 지키시는 거죠. 거기는. 그러니까 민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지 않으면 임상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 수준도 높아야 되는 국민들이 수준이 높아서 임상시험이라는 게 뭔지를 이해를 하고 내가 이거를 지키는 게 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 모두를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다라는 걸 인지하고 그걸 이제 잘 따라주고 그거에 대한 뭐 적절한 뭐 교통비나 뭐 심지어 이제 연구 참여에 대한 비용도 지불하고 하니까 그런 거를 잘 지켜주는 규칙을 좀 잘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 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민도가 높은 나라니까 그게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다가 임상시험을 많이 의뢰를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논문도 많이 나오고 그거를 또 하면은 또 논문도 많이 쓸 수 있으니까 한국 연구자들이랑 같이 공동으로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면역 항암제 얘기를 한참 했었는데 그 면역 항암제 중에도 그 면역 항암제 임상 시험도 한국에서 같이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주요한 임상 시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그 YG가 질문한 거에 따라 답을 보태자면 개원한 의사 입장에서는 신약이 나오면 관심은 가지만 그걸 바로 내가 처방하는 데는 조금 좀 조심을 하게 되죠. 네. 왜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시판 후에 임상 같은 것들 좀 지켜보고 왜냐면은 나는 바로바로 환자분한테 바로 처방해야 되고 또 그런 어떤 부작용도 바로 만나야 되는데 컴플레인도 내가 익숙하지 않은 약을 이렇게 쓰기는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개원을 하는 의사들은 그 신약이 나오면 바로바로 처방하게 되는 일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큰 종합병원 이런 데서 좀 이렇게 처방되고 검증되는 걸 본 다음에 진행된 정도도 보고 교류도 좀 하고 정보를 더 충분히 얻은 다음에 하려는 입장을 먼저 가지죠. 사상 임상시험은 되게 대학에서 이제 이루어지죠. 그 낭방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새로운 수술 방법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외과 의사 선생님들은 좀 그 수용성이 어떤 편이에요? 그것도 조금 또 어려운 이야기인데. 달라요? 그건 좀 다른 건가요? 신약이랑은? 일단은 뭐 안정성의 문제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외과 추세가 예전에는 빅 인시전 빅 서전 그래가지고 크게 열는 사람이 정말 큰 외과 의사다라는데 요즘 트렌드가 이제 조금 복강경이라든지 심지어 복강경도 구멍 하나만 뚫고 수술하고 그렇게 하는데 최대한 열지 않고 그렇죠. 없이. 근데 예를 들어 복강경만 예를 들었을 때 구멍을 3개를 뚫느냐 하나를 뚫느냐 해서 하나를 뚫었을 때가 3개 뚫었을 때에 비해서 수술 시간이 터무니없이 길어지지 않고 뭐 그런 몇 가지 그런 실험이 있어야 돼. 근데 이거는 조금 임상 실험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어쨌든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암 수술도 복강경으로 요새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차이가 없다. 열거하는 것과 생존율에 아무래도 복강경이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데이터가 실험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지 그걸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그것도 서전들의 그 좀 성향에 따라서 또 새로운 수술법 나오면 쉽게 빨리빨리 해보고 싶어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수술법은 신약을 쓰는 것보다 조금 더 까다롭다 그럴까요? 동물 실험 같은 것도 저기 외과 분야에서도 이제 동물 돼지나 뭐 개나 이걸 가지고 수술 연습하고 이런 거 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느낌이 다르고 새로운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하는 수술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태 오른손으로 먹던 밥을 왼손으로 먹어야 되는 그런 장벽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연습을 해야 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래서 연습하기가 싫으면 그냥 안 넘어가시는 그런 것도 선택일 수 있으니까. 그 전 세계에 수많은 의사들이 있잖아요. 이제 신약도 우리나라도 요즘은 이제 신약을 몇 개씩 개발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지금까지는 신약들을 선진국들이 개발해 놓은 거를 우리가 가져다가 썼잖아요. 수술 방법도 걔네들이 먼저 개발한 거를 우리가 가져다 썼기 때문에
크게 뭐 고민할 게 없었는데 요즘은 우리도 선진국 반열에 이제 점점 올라가니까 우리나라도 새로운 방식을 또 개발하기도 하고 수술 방식은 특히나 또 요즘에는 국내에서도 소개하는 경우가 많죠.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재주가 우리 이 한민족이 좋아요. 이비인후과도 그 외국에 비해서 수술 스킬은 우리나라 의사들이 훨씬 더 좋지 좋아요. 않나요? 네, 좋아요. 저희 외과도 그렇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한국인의 많은 병들이 있잖아요. 위암 같은 거는 네. 위암 수술은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잘하고 새로운 것도 막 개발하고 제일 앞서가는.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2개만 해도 되는데 저희 뭐 신촌의 모 교수님은 뭐 일주일에 뭐 12개, 15개씩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 뭐 그렇죠. 기술은 뭐 그런 코성형이나 이런 것도 그 이제 뭐라고 하지? 수술을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하잖아요. 네. 전 세계 의사들이 모여서 네. 이제 볼런티어로 오신 환자분을 모시고 네. 그 라이브 서저리 같은 라이브 거. 서저리라고 이제 하는데 그거를 할 때 한국 사람이 서양인 코를 수술하기도 하고 서양 의사가 한국 사람을 수술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서양 사람이 한국 환자를 맡으면요 정말 힘들어해요. 왜냐면 코가 외국보다 3분의 1이야. 그래가지고 이걸 도저히 이걸 뭐 어떻게 이 코를 어떻게 흉터 없이 하지? 막 이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뭐 이렇게 작은 코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하다가 서양 코 맡으면 여기는 운동 너무 그럼 저 비뇨기과 의사들도 비슷한 거 있겠다. 네, 음란마귀가 저한테서 옮겨갔어요. 뒤로 옮겨갔습니다. 네. 네. 진짜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정말 야 이거는 코로 들어가서 진짜 포경수술도 하겠다 이런 느낌. 그렇게 넓게 느껴져요. 어쨌든 근데 혼자서 세상 사람들이 아직까지 다 검증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개발했다면서 혼자서 나만 할 줄 알아요 전 세계에서 이런 거를 광고하면서 이상한 홍보하는 사람들은 그거 안 되죠. 사이비 네. 그거는 다 사이비 굉장히 높죠. 제가 이제 네. 그 말씀 드리려고 여쭤봤던 건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의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네. 신약이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수술 방법 이러면은 일단은 뭔가 과거보다 더 좋다라는 네.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좀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뭔가 더 나은 것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아직 검증 안 된 그럼요.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윈도우 7에서 8으로 넘어온 다음에 다시 다운그레이드 하신 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절묘한 표현. 실제로 의학의 발전 역사에서 보면 뭔가 야 이거 좋은데 이러고 새 걸로 갔다가 다시 백해서 되돌아온 경우들 실패한 사례들도 굉장히 많아요. 업그레이드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난히 우리만 해요 새로운 거예요라고 홍보하는데 이게 긴가민가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 나이사에 질문하시면 그렇지. 네. 아니 그리고 저희가 그거는 오늘 자꾸 이제 반성하는 그 많이 쓰는데 이게 또 기자들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새로운 것을 홍보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찾아가는 사람들이 또 기자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내가 알기로는 YG는 의사들을 공격하기 위한 슬롯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기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한테 안 와. 나도 잘 써줄 수 있는데. 자, 다들 들으셨죠? 그런 네. 사람들은 돈만 주면 원하는 대로 다 써주는 그런 사이비 언론사를 보통 찾아가거든요. 그렇지. 프레시아는 혹시라도 돈을 준다고 해도 이상한 기사를 쓰지 않는. 혹시라도 프레시아니 랩차를 맡을까봐 아마 홍대 근처에도 안 올걸? 프레시아는 저한테도 좀 찾아주시면 좋겠는데. 와서 돈을 주면서 써달라고 하면은 그거 쓸 거지. 그 기사를 아무개가 나한테 돈 들고 와서 이걸 써달라고 했다고. 그 약은 무엇인가? 어이가 없었다. 아니요. 아니야? 자, 아닌 걸로 알고. 좀 포장 좀 해주세요. 자, 오늘 방언 터진 JYP와 함께한 이번 주 시간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